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직격 토론 책임져 주고 계신 이재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맞상대인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이제 한 2, 3분 있으면 도착한대요. 예, 예.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예. 저랑 이야기 좀 하죠. 그래. 사전 투표 하셨어요? 전 못했습니다. 예. 수요일 날 하시려고? 예.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선거 결과를? 그 투표율이 사전 투표들도 높았고 26.7 예. 최고 기록 깼죠. 그래 네. 높았고 그것에 비해서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그러니까 당일날 가면 좀 붐빌까봐 붐비기도 하고 또 미리 오신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뭐 네.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먼저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다 해도 많죠. 투표율이 많아요. 높죠. 예. 그걸로 보면 10월 투표율도 좀 높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대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한데 이번에도 그 등식이 성립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여당이 원체 자기네들이 뭐 아주 승기를 잡았다 그러고 예. 뭐 설치되니까 유권자들도 헷갈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투표는 네. 자기네들이 설치되는 것만큼 의석을 갖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대역대 선거로 보면 항상 먼저 설치되는 사람들이 지거든. 네, 네. 먼저 우리가 의석을 과반 자신 있다 뭐 180석이다 200석이다 하는 정당 항상 지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지난번에 그럼요. 지난번 총선 때 뭐 180석 한다고 했었죠. 박근혜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이죠. 예. 박근혜 대표 당에서 180석 한다 그러니까 천해도 된다. 보기 싫은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예. 잘라라. 그래갖고 공천을 대대적인 아주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뭐 진박 간별사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느닷없이 네. 무슨 진박 간별사 그래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네. 그 지역에 멀쩡하게 있는 위원장 후보들 다 드러내고 새로 갖다 놓고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한석이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오만하게 설치되는 사람은 잘 안 봐주는 게 그게 이제 견제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거라고 보세요? 승리까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통합당이 그렇게 표를 얻을 만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승리까지는 몰라도 그러나 민주당이 자기네들의 주장처럼 표를 얻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게 오늘 이 직격 토론에서 이재호 전 의원이 먼저 이제 공격하시려고 하는 포인트가 지금 여당이 과거 새누리당이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너무 설쳐된다. 그렇죠. 오만하다. 설치돼도 보통 설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완전 아나무인이잖아요. 완전 오만의 극치가 아니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 어떤 점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예.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예. 첫째는 우리가 의석수를 180석을 넣는다. 180석은요. 개헌 내놓고는 국회에서 다 합니다. 개헌이 200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3분의 200석. 그러니까 개헌 내놓고는 여당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그 유시민 이사장 바로 그 180석 발언한 유시민 이사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이 자신은 그렇게 전망하거나 그렇게 예측한 게 아니고 자기의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민주당이 180석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범여권이 180석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생당까지 포함해서 민생당 정의당까지 다 포함해서 이른바 범진보가 180석 정도 할 수도 있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기는 말해놓고 의미는 듣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를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박지훈 변호사 지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좀 오면서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죠? 오만하다. 네.
특히 이제 뭐 설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 것 같고 이제 바로 받아보세요. 예. 두 분이. 아, 그래서 빨리빨리 와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여권 인사라고 뭐 분류는 되지만 유시민 이사장 뭐 발언이잖아요. 180석을 진보 진영 다 합쳐서 하는 얘기고 또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여권에서 지도부에서는 좀 더 경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아까 유시민 이사장 인터뷰한 것도 들으셨어요? 다 들었죠. 예. 아, 예, 예. 근데 그거는 이른바 우리가 깜깜이 선거 기간이잖아요. 여론 조사를 하고 공포를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밴드웨건이라든지 열세자 효과가 있는데 예. 만약에 엄청 많이 잡고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편승할 수도 있고 또 상대 지지자 입장에서는 투표를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효과를 노렸다고도 전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게 여권 지도부에서 한 게 아니고 어쩌면 제3자인 유시민 이사장이 한 거고 저는 그게 크게 뭐 오만하다고 볼 수 있나 박 모르겠습니다. 옛날 진보는 잘못하면 그거 참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요즘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진보는 절대로 잘못했고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이 누가 봐도 다 여권 지도부로 보죠. 현재 직책이 당의 무드를 갖고 있거나 안거나 관계없이 예. 유시민 그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니 근데 그거 뭐 잘못한 180석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180석을 이야기한다는 그 순간 그는 오만이 극치지.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뭐 요즘 하도 뭐 잘 나가니까 약간 총기가 좀 갔는데. 그러니까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말했다고 보시죠. 바로 그거지. 거기 말한 게 여권이 180석이 불가능하진 않다 이 이야기는 180석도 넘길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국회에서 180석이라 그러면 개헌 내놓고는 다 합니다. 5분의 3이니까요. 예? 개헌 내놓고 다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속에는 자 이제 우리가 행정부 다 장악했고 언론 다 장악했고 사법부 다 장악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국회인데 국회까지 우리가 다 장악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 180석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말 죄송하지만 뭐라고 이걸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난리를 사실은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만하다는 거지. 이거를 갖고 오만하니까 표를 좀 보수 진영에 달라고 하는 그런 저는 궁색함으로 보이시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뭐 달라 그럴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네. 그 오만함 그만큼 표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거는 고마운 거네요. 직전에 그러면. 20대 선거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네요. 좋은 일이네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예. 되게 고맙네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손 안 대고. 그래서 민주당 두고 지도부는 보라고. 상당히 지금 그렇죠. 비판적이죠. 예. 그게 옛말에도 논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과유불급이라는 게. 그 말이 딱 여기에 들어맞는 말이라고. 예. 그리고 그런데 박 변호사는 네. 180석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또 뭐 있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을 가리켜서 식물총장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기네들 정권의 총장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 아닙니까? 그 총장이 식물총장이라는 이야기는 총선 이후에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패 비리 조사를 다 덮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금부터 김 빼갖고 총선 끝나면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유, 그게 오만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부인하고 그 장모죠. 최 씨 예. 같은 경우는 최 씨는 공소 제기가 돼 있고요. 부인도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소시효 살아 있고 조사가 진행돼 가지고 기소가 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사건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예. 그 얘기를 빗대어서 한 거지. 뭐 식물총장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나 조국 장관하고는 견줄 수 없는 것이 조국 장관 거는 본인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아니라 장모, 부인. 또 뭐 부인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 그랬어? 부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이혼하는 말인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일이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볼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 장모하고 그 부인하고 과정에서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아니요, 드러나야 될 게 총장 그만둬요? 많은데 검찰이
고위 간부니까 봐줬다는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지. 그거는- 이 본인이 안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끌어내리려고 말하는 거 같은- 아직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위조 관련해서 표창장 위조한 아니, 거라고. 그러면 350억짜리 예금 잔고 증명서 위조하는 드러난 거고. 게 있으면 드러날 때 이야기를 해야지. 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뭐 지금부터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박지훈 그렇게 변호사한테 발언 기회 네. 드리면서 여권이- 이재호 전 의원이 지적하신 거는 이제 식물총장 언급 그 자체라기보다 이 언급의 의도, 정치적 의도는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부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걸 지금부터 바람 잡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뭐 있을 수 있죠. 뭐 보긴 나름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그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본인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니. 본인이 그 과정에서 아주 고위 간부기 때문에 뭔가 유착됐을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윤석열 총장을 뭐 비호할 생각도 없고 윤석열 총장의 적폐청산이라 그래갖고 전 정권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갔습니까? 그럼 나는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뭐 비호하거나 뭐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 현재 여권이 하는 짓거리가 이 멀쩡한 자기네들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칼댄다고 그거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말라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도 봐주지 않는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과 부패 비리를 안 봐준다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릴까? 여기에 지금 여권이 고심하는 게 부분만 답변할게요. 그게 가관이 돼가 임명은 한 거는 맞지만 임명을 했는데 검찰 개혁이 했는데 진행이 뭘 잘못한 게 되니까 있나요? 그 검찰 개혁을 지금 막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상황이고 그게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검찰 수장이니까 뭐 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예.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떻게 하는 그거 것들이 아주 지금 말씀 정권 잘하셨는데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막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당 여권이 자기네들이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총체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막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청와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이 검찰 개혁을 막는 이재호 거라고. 의원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공수처 법안하고 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말하는 거고 그게 지금 통과는 됐지만 만약에 이 21대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반복이 돼서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그거고 이재호 의원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이 현 정권을 어떻게 한 그거를 검찰 개혁으로 말씀하신 건 똑같은 박 변호사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같은 게 그게 용어지만 아니, 다르시 다르게 다르다. 쓰는 네. 것 아니, 같아요. 그렇잖아요. 박 변호사님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공소처법을 막겠다 그러는데 공소처법은 이미 통과됐고 네. 그럼 7월 달부터 공소처가 실시되는 거고 공소처가 실시되면 제일 먼저 윤석열을 잡아가겠다는 것이 열린민주당 즉 여권의 이야기 아니요? 뭐 열린민주당은 여권은 아니고요. 예. 민주당 위성정당인데 뭐 여권 알기는 뭐 여권 더불어 아니야. 시민당이 그건 더불어 시민당에 열린민주 똑같이 뭐 그걸 갖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짓말하고 그 있어. 검찰 개혁의 그 논의가 좀 달라요. 그 논의를 뭐 제가 그까지 다 얘기해 버리면 자, 알겠습니다. 너무나 알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이재호 전 의원은 지금 오만한 여권이라고 하는 공격 포인트로 180석 그리고 식물총장 윤석열 이 두 가지를 예로 드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박지훈 네. 변호사가 공격을 펼치실 차례인데요. 오만한 여건에 대해서 야권, 음. 특히 보수 야권 통합당도 리더십 발휘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락가락 리더십. 예, 차명진 의원 관련해서 아니, 후보죠. 후보 관련해서 결국은 제명하기로 했는데 그 네. 와중에 뭐 탈당 권유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통합당도 지금 상황이 좀 만만치 않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이 오만하다면 통합당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통합당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고 예. 그걸 내가 뭐 통합당 변명할 이유도 없고 왔다리 가다 하는 건 맞는데 차명지 거는 뭐 탈당 권유 시켰다 또 제명하고 예. 좀
보기가 우리가 보기도 안 좋지. 처음부터 제명하든지 아니면 뭐 탈당 권유했으면 탈당 할 때까지 두고 보든지 해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또 뭐 윤리위가 했다가 또 최고위원회가 했다가 그게 뭐 옳지 않지. 왔다리 갔다 하는 건 맞는데 예. 통합당이 왔다리 갔다 하는 것하고 여권이 아주 오만에 극치하고 그게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통합당이 잘못은 통합당이 잘못대로 그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고 여당이 자기네들 멋대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 오만한 발상은 그건 그대로 국민이 심판하는 거니까 통합당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래서 여당의 오만함이 그 없어지는 게 오만한 아니다. 묻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뭐 저는 그렇죠. 뭐 오만하다는 표현도 사실 저는 별로 맞지는 않은데 오만해 보이고자 하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 같다는 아니, 생각이 오만하지 않으면 자만스한 거지.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네.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자만하고 교만하다기보다가 좀 좋게 표현해줘서 오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는 이 뭐 다른 논의일 수도 있어요. 네. 오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라 하기 그런데 어. 결국은 선거 이 공표 못하는 6일 전에 공표 못하는 거 여론조사. 이거가 문제 같아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깜깜이 기간 동안 뭔가 음. 지금 막말 프레임 만들어서 던져보려고 여당 야당 지금 난리 예. 치고 그래.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맞아요. 차라리 그걸 공개해가 국민들이 이제는 알잖아요. 그 지금 정도는. 오늘 전 차라리 그게 내리가 좋겠어요. 오늘 내리가 막말 아주 러시요. 서로 할 것 오늘 같아요. 내리가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뭐 생각해 놨던 거 할까 다 말까 꺼내올 것 생각했던 같은데. 거 여든 야든 이제 다 끄집어내는 건데 그러나 그게 유권자들이 볼 때는 가관으로 보이는 거지. 여든 야든 하는 것이 가관으로 보이는 거지. 네. 그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볼 거냐 하는 건 두고 봐야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두 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포인트가 이 2주 연속해서 우리 당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식의 느낌 같아요. 이재호 전 의원은 180석 운운하고 식물총장 운운해서 미래통합당에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박지원 변호사는 오락가락 리더십 차명진 뭐 탈당 권유했다가 제명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좋아졌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도 똑같이 여기 같이 있지만 토론하지만 예. 결국은 자기 당이 아니라 저희 당은 아니지만 그 지지하는 정당이 잘하기보다는 남의 실수. 남의 실수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남의 나는- 막말, 남의 나는 실수 뭐 이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요게 축소판 같아요. 그래, 느낌에. 민주당이 뭐 오만한 것이 통합당에게 참 좋은 일이다 이것보다가 뭐 그렇게도 볼 사람 있겠지만 예. 나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그런 걸 갖고 비난할 처지가 안 되고 서로 똑같다 이 말이야.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예. 민주당도 뭐 통합당 알겠어요. 그렇게 알겠어요. 몰아붙이고 할 일이 못 된다 이 말이야. 네. 아마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선거 앞두고 상대당을 향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충고나 조언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면. 그 내가 하면 오만요, 오만. 백원우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예. 통합당 보고 쓰레기 정당, 쓰레기 정치인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헌정사에 그렇게 막말한 사람은 없어요. 통합당이 쓰레기 정당이면 이건 야당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정당하고 여당이 정치할 수 있겠어요. 쓰레기 정치인하고 여당이 정치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시대나 김대중 시대나 이럴 때 같으면 쓰레기 정당다 이 말 하나 갖고 선거는 끝난 거예요. 여당 대표 사퇴해야 되고 본인 물론 그만둬야 되고 세상의 상대당을 보고 뭐 못한다 뭐 예. 평가하는 건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걸 쓰레기 정당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요. 맞는데 쓰레기 정당이라 그러면 그러면. 저도 뭐 네. 차명진 의원 얘기 또 뭐 마음대로 할 수밖에 하실게요. 없죠. 네.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한테 한 거잖아요. 근데 여당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상대 당한테 한 거잖아요. 이걸 같은 그걸로 둘 수 있는지. 아니 그 내가 뭐 용어는 잘못됐습니다. 내가 용어는 뭐 차명지 잘했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박 변호사님 어쨌든 발언 좀 더 하고. 더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을 대놓고 행가하고 상대 정당한테 했는데 그 표현이 좀 과했던 거 하고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되고 그 책임소를 따져보면 비판이나 비난은 차명진 후보 쪽, 또 이 야당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신 말씀 양당 서로 간에 더 심한 막말 안 나오게 다들 조심해라 이 네. 얘기예요? 안 했으면 차명지가 차명진 말이 심각하다 그래서
백원우 씨가 쓰레기 정자를 한 말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좀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말 막말해갖고 표들 생각하지 말고 네. 막말해서 표 깨지는 걸 조심하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예. 입 다물어야지. 예. 헛소리 안 해야지 헛소리. 그거는 맞습니다. 자, 이재호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